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숲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숲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배려 깊은 마음으로만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숲 속에는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퐁퐁이라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퐁퐁은 이름과 다르게 작고 귀여운 외모를 지닌 친구로 항상 숲을 돌보며 모든 생명체와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퐁퐁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가끔씩 숲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와 별의별 동물들의 합창을 듣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감한 소년장 피에르와 그의 친구 에밀리가 퐁퐁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 피에르와 에밀리는 모험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숲속에 있는 마법의 연못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연못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그 소리를 따라갔고 그 끝에 맑고 신비로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근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퐁퐁이 보였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와 에밀리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퐁퐁의 친근하고 따뜻한 미소에 그만 마음이 풀렸습니다. 퐁퐁은 아이들에게 다가와 자기소개를 했고 그들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퐁퐁은 아이들에게 숲의 비밀과 자신이 어떻게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생명체들의 친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피에르와 에밀리는 퐁퐁에게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숲의 동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퐁퐁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소원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가자 아이들은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퐁퐁은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제든지 숲에 와서 놀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와 에밀리는 숲을 나서며 그날의 모험과 퐁퐁과의 만남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퐁퐁과 숲의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고 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퐁퐁은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냈고 숲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장피에르와 에밀리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숲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퐁퐁이 알려준 소중한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퐁퐁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시골 마을에는 루이즈라는 작고 용감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자색 모자를 쓰고 항상 반짝이는 마법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루이즈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지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고 농부들에게는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모아 농작물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까마귀 피에르였는데 피에르는 루이즈에게 항상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충직한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숲속에 사는 무시무시한 마녀 드로셀, 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드로셀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며 그녀의 어두운 계략으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루이즈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와 함께 드로셀의 거처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루이즈는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 드로셀의 함정을 피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루이즈는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지팡이를 들고 드로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셀은 놀라운 마법을 부렸지만 루이즈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 마녀의 공격을 피하고 그녀의 마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또 마법사는 마지막 대결을 벌였고 루이즈의 용기와 지혜가 빛을 발하자 드로셀은 패배를 인정하고 마을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더 단결과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루이즈의 이름은 결국 먼 훗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루이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평화를 지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티에서 제휴나는 어린 소녀 마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마리는 항상 모험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지만 그녀의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은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맑아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들 중 유독 밝게 빛나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고 마리는 그것을 빛나는 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리는 모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빛나는 별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샤를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샤를도 마리 못지않게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둘은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의 첫날 그들은 마을 경계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무섭고 어두웠지만 마리는 신기하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숲속의 자연을 즐기며 앞으로의 모험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을 만났고 그 생물들은 모두 마리와 샤르를 환영하며 그들의 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숲을 지나 그들은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마리와 샤를은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탑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빛나는 별은 바로 그 탑 꼭대기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에펠탑은 신비로운 마법의 탑으로 그 꼭대기에는 소원을 이뤄주는 신비한 힘이 담겨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둘은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퍼즐을 풀어 탑의 비밀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와 샤를은 함께 힘을 합쳐 어렵지만 재미있는 퍼즐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둘은 조심스럽게 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마법의 그림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마리와 샤를은 서로의 능력을 믿고 협력하며 그림자 괴물들을 물리쳤습니다. 마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발견했고 샤를은 자신의 용기를 시험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높은 계단을 올라 에펠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빛나는 별이 바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마리는 별에게 다가가고 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믿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자신의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자 밤하늘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고 별은 마리와 샤르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마리와 샤를은 그들의 모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리와 샤를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고 에펠탑은 여전히 밤하늘에 빛나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언덕과 투명한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평화롭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비밀스러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황금 열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 열쇠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김화담이라는 이름의 숲지기를 만나야만 하며 오직 그에게서만 열쇠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줄리앙은 전설에 매료되어 황금 열쇠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줄리앙은 이른 새벽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줄리앙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숲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다 이상하게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그때 줄리앙의 앞에 수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김화담이었습니다. 줄리앙은 김화담에게 전설의 황금 열쇠에 대해 묻자 김화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쇠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만 나타난단다. 줄리앙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화담은 그에게 세 가지 시련을 내렸습니다. 첫째, 숲속에 휘파람새를 찾아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어느 신비한 연못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을 찾아야 했습니다. 셋째는 바로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퍼즐을 풀고 이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줄리앙은 각오를 다지고 김화담의 말을 따라 시련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휘파람새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람을 따라가며 숲의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숲의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었고 줄리앙은 그 소리에 감동해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연못을 찾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숲의 중앙을 지나 높은 언덕을 넘고 마침내 반짝이는 물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치 보석 같은 물방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들은 햇살 아래 무지개 색을 띠며 빛났고 줄리앙은 그 숲의 신비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즐이 새겨진 바위를 찾기 위해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나무 사이를 지나 마침내 웅장한 바위 앞에 도착하자 바위에는 복잡한 기하학 무늬와 기이한 문양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퍼즐을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으나 결국 김하담의 말처럼 자신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줄리앙은 퍼즐을 풀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퍼즐의 답은 바로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바위가 열리고 줄리앙의 앞에 황금 열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고 그는 김하담을 떠올리며 자신 안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줄리앙은 전설의 열쇠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와 행운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훈을 남겼습니다.